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약은 약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인 우리가 이제 치료가 있는데, 만약에 코에 막 정말 끈적한 코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고 목 뒤로도 나와서 기침가래도 유발하고, 또 코타치 피딱지가 많이 끼고 막 상처도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식염수 코세척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겠고, 또 하나는 코 안에다가 면봉으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식염수 코세척이에요. 그래서 이 식염수 코세척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준 그런 거고,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해왔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은 주사기 있죠? 주사기에다가 식염수에서 이렇게 짜내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우선은 이 코 안에 이 동굴들이 있는데, 이 안에 머그잔이 한 잔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50cc 주사기로 하면 그걸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200cc 정도 양이 많은 이런 물통이 있습니다. 짜서 쓰는 거. 그런 통을 쓰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많은 의학적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 요게 이제 의학적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염수를 쓰실 때 일반적으로 그럼 주겸 아니면 뭐 이게 좋은 뭐 어디에서 나온 좋은 천일염이야 아니면 이게 뭐 몇 도에서 구운 훨씬 염증에 좋겠지, 그거는 그냥 입 헹구실 때 쓰시고요. 코 세척할 때는요, 거기에는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다고 좋은 게 미네랄에 많은 그런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리에 쓰는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습기 있을 때 뭉치면은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기 때 뭉치지 말라고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요오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점막에 닿는 거기 때문에 아예 순수한 소금만 쓰자. 그런 첨가물 없이.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정제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서 식염코세 할 때 파는 그 소금 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순수한 정제 소금, 아무 이물질 없는 것들만 쓰는 거고, 또 그 한 푸 써서 쓰면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식염수 코세척 전용 통과 소금포를 사서 쓰시라. 이게 더 싸다. 그럼 식염수 사서 쓰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는데 그 무거운 거 들고 오기도 힘들고 오히려 단가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더 단가도 싸고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회사에서 집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는 방법.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소금포가 있어요. 소금포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녹여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어떤 물을 쓰시면 되냐면은 생수 있죠? 생수나 정수기 물 쓰셔도 됩니다. 또는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써도 되고요. 그냥 수돗물 쓰시면은요,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찌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수기, 생수 또는 끓였다 식힌 물을 쓰시라 말씀드릴 수 있고, 소금포를 넣고 이게 만약에 미지근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요거 뚜껑 없이 한 30초 정도 데폈다가 쓰시면은 알맞은 온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서 물을 넣고 요걸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서 소금을 녹은 걸 확인하고 하셔야지. 넣고 나서 바로 하시면 소금 녹지 않은 상태면 소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할 때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이거를 고개를 들고 하냐 숙이고 하냐, 고개를 숙일 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왼쪽 코를 할 때는 이게 요쪽과 요쪽 부비동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중력을 그쪽 아래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요쪽을 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요쪽 걸 할 때는 요쪽 이마가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지 물이 이쪽으로 좀 더 중력에서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그렇게 하는데, 그냥 고개 똑바로 내리시고 고개만 많이 숙이시면 돼요. 들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비동도 잘 들어가고 목이 목 뒤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방향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너무 이렇게 꽉 막히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고, 어차피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쏘는 방향에 따라 이게 샥샥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수압으로 어디 씻는 게 아니라 꽉 찬 압력으로 해서 동굴 안으로 물이 조금씩 밀어 넣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 상관없다. 고개를 그냥 숙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팁은 뭐냐면은, 이거를 할 때 한쪽 코로 들어가서 반대쪽 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꽉 막혀서 구조적으로 비중격 망곡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코에 물혹이 있거나 비염이 너무 심해서 너무 부어 있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비강 부스트를 쓰든 코를 뻥 뚫는 약을 먹든, 아니면 코를 뻥 뚫어주는 오트리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뿌린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잘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할 때는 역시 물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걸 할 때 이제 완전히 그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순탄지 역을 힘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 안에 이제 인후 그 입천장하는 데가 꽉 조여지면서 이 두 개 연결 통로까지도 꽉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힘을 좀 빼시고 그다음에 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리를 이렇게 두성 있잖아요. 아 또는 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 여기가 뚫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넘어가지 않게끔 하면서 하면 이게 한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은 코도 들어가고 또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게 눌러서 했을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누르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물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 귀도 코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평상시에 꽉 닫혀 있지 않고 약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짝 물 들어가는 상관없는데 반복되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중이염 있는 분들도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짤 때는 근데 이제 물은 안 들어가는데 코를 풀 때 이제 물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코 풀 때 살살 풀고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뭘 추천해드리냐면은 네티팟 이런 게 있어요. 네티팟 이거는 주전자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호롱불 주전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넣고 주전자 입구를 한쪽 코에 윗코에다가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쪽 코로 물이 흘러서 반대쪽 코로 내오면서 그 안에 있는 걸 씻어내는 거고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에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네티팟을 사서 쓰시면 된다.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염수 코색처의 목적은요. 코 안에 뭐 코딱지, 피딱지, 콧물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비동 안에 끈적한 염증들을 우리가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래도 목 뒤로 안 넘어가서 기침 가래도 줄어들고 그 안에 균 번식도 줄어들어서 축농증도 예방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만 이 안에 집어다 넣고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중에 살다가 갑자기 꿀꺽 넘어가서 기침 가래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뭐 떨어져서 주우려고 고개 숙였다가 갑자기 주르륵 막 떨어져 갖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밤에 하고 나서 그냥 누울 때 갑자기 옆으로 누우다가 왈칵 넘어서 자다가 살에 걸리고 기침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빼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대충 넣으시면 되고 빼내는 걸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딱지, 피딱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파내고 이런 분들 또 비염 오래된 분들은 어때 파면은 막 덩어리도 나오기도 하고 막 얇은 판처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코에 염증도 심하고 세균 번식도 돼 있고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식염수 코 세척도 중요하죠. 그리고 비강물 스테로를 쓰는 것 자체가 또 염증 없애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겨울에 그렇고요. 그래서 코를 파면은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 상처 생기는데 진물이 또 생겨요. 우리 마치 무릎 다치면은 그 피딱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저절로 떨어질까 냅두는데 그거 괜히 또 만지작거리다 떼잖아요. 그럼 거기 진물 나요. 그럼 그 자리에 또 피딱지 또 생겨. 무한반복. 그래갖고 상처 냅두면 1, 2주 해결될 거 막 한 달, 두 달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코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손톱 긴 분들을 막 상처 낼 정도 코를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딱지, 피딱지가 자주 반복되는 분들은요, 항생제 연고를 코에다 발라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항생제 안 연고예요. 그래서 우리 뭐 테라마이신, 타리비드 등등 눈에다 이제 넣는 항생제 연고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이런 면봉에다가 발라서 코 안에다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약국 가셔서 항생제 연고들이 있어요. 후시딘 연고도 있고. 뭐 에스로반, 박트로반 뭐 이런 연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고들을 해서 손에다 좀 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뭉쳐요. 그 다음에 코 여기 뼈 있죠? 뼈보다 안쪽에 바른 거예요. 이 바깥에 코털에다 바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갖고 요즘 코로나 검사 때문에 다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고를 충분히 바른 다음에 이거를 또 위쪽도 바르고 옆쪽도 이렇게 바르고 양쪽 그다음에 아래쪽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300도 돌려서 바르시면은요. 처음에 바르면 이 안에 막 피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피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 해서 3일만 딱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두 달 고생했던 코딱지, 피딱지 막 그런 것들, 코 아픔, 건조함 싹 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고 찐하고 아프고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항생제 연고를 한 5일 정도 발라보시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냥 코 열심히 비강부스테로 뿌리다가 코 세척도 또 하시고 하다가 또 다시 그런 게 생긴다? 그럼 항생제 연고 한 3일에서 5일 바르시면은 그런 것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코에 그런 균이 자라서 피딱지, 코딱지도 생기고 코에 자꾸 통증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부디 식염수 코 세척과 필요할 때는 항생제 연고를 코 안에 발라서 치료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는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로 오늘 써서 효과 나올 걸 기대하지 마라. 얘는 누적해서 매일 해서 1, 2주, 2, 3주 지나서 효과 나타난다. 세 번째, 오래 써서 코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지 스테로이드 부작용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부작용을 얘기하자면 얘는 코피가 좀 날 수 있어요. 요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코피가 좀 더 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코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이 가운데 비중격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뿌릴 때 이거를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벽 쪽으로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가운데서 코피가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뿌릴 때는 가운데 벽으로 집중하지 않고 똑바로 뿌려 살짝 밖으로 뿌리면 코피가 안 난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우선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똑바로 들고 내 코를 여기다가 그냥 쳐 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는다. 푹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똑바로 들고 내가 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은요, 요거가 고개를 숙이면서 거의 똑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면 코피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제가 바깥쪽으로 이제 보통 뿌리라고 많이 하는데, 약간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 눈, 꼬리 이쪽 안쪽으로 뿌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그걸 너무 겁내서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면은요, 이게 벽 맞고 다 흘러 내려가요. 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으로 슝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뿌렸을 때 안쪽으로 샥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거울 보시면서 거의 똑같은 11자 똑바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뿌리시는 게 맞지, 너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틀어지면 안 된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어떤 약을 한 번 뿌린 것 같죠? 두 번을 뿌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요거에 이제 조금 더 고급 버전을 할 때는, 요걸 뿌릴 때는 한 번은 고개를 완전 숙여서 약간 이렇게 콧등을 들면 더 잘 돼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콧등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안쪽으로 되는. 그래서 한 번은 요 뒤통수를 하면서 뿌리고, 한 번은 살짝 위로 해서 약간 이쪽을 향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두 갈래로 뿌리시면은 이쪽 방에 하나,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역시 또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이라도 매일 뿌리시라. 그렇게 꾸준히 뿌리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